감사합니다. 조합 포토스쿨 2025년 장르별 전문 촬영법 마스터 과정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장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장노출이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닷가 쪽 장노출을 촬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겠죠. 그래서 우리 서해, 동해, 남해, 제주도 촬영하는 방법들 핵심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프라인 때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동해, 남해, 제주도 조수간만차가 조금씩 다르죠. 동해는 30cm, 남해, 제주도는 많이 커야 한 2m. 그 다음에 서해 쪽이 가장 좀 핵심이죠. 보통 조수간만차가 서해 쪽이 가장 큽니다. 제일 클 때는 약 9m, 보통 평균 5m입니다. 조수간만차는 바로 달의 기조력에 따라서 조수간만차, 즉 밀물과 썰물, 간조와 만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약 6시간을 기준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간조 때, 만조 때 정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상태로 촬영을 하실 때 우리가 정간조에서 정만조까지 최대 6시간이라고 해서 6시간을 꽉 채워 촬영하는 게 오히려 결과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물때를 볼 때 우리가 사리 기준, 즉 음력 보름, 그 다음에 음력 30일 이렇게 달이 보름달이 되거나 또는 금음이 되거나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시점 기준으로 뒤로 4일 정도 물때가 가장 즉 조수간만차가 큰 6물, 7물, 8물, 9물 이럴 때가 조리세기인 조수간만차가 가장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6시간 주기에서 이 조수간만차가 큰 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앞뒤로 1시간 반씩 털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간조에서 촬영을 하시든 정만조에서 촬영을 하시든 양쪽으로 보통 1시간 또는 최대 1시간 반 정도를 뺀다면 4시간이나 약 3시간 정도만 중간 그 사이만 촬영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없는 상태를 너무 많이 촬영해 놓으시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뽀얗게 우윳빛처럼 되어 있는 몽환층이 생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간조 때 현장에 도착하셔가지고 이 갯골의 모양을 딱 봤을 때 여기가 가장 좋은 포인트다. 이건 괜찮은데 만조 때는 갯골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지도 정보를 보시고 확인하는 방법. 만조 때 육안으로 갯골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 제가 지도 정보 보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핵심, 한 장씩 찍어서 인터벌로 하실 때 한 장당 최소 얼마요? 10초를 무조건 넘기셔야 되고 최대 30초 안쪽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촬영을 하시면 돼요. 한 장을 촬영하시고 그 다음 장을 촬영하는 인터벌은 최대 3분만 넘지 않으시면 되지만 안전하게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벌은 1분 정도 두시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카메라에 인터벌 1분을 두고 셔터 스피드를 만약에 20초를 뒀다 그러면 사이 공백이 40초가 남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장을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쉬는 거는 보통 안전하게 한 1분 내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3분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보통 밝은 낮에 촬영하실 때 10초에서 30초 정도 확보를 하시려면 어쨌든 ND 필터는 1000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낮은 치수의 ND 필터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꼭 ND 필터 1000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동해나 이런 경우에 파도의 포마를 담으실 때 한 장으로 하셔도 되고 파도가 조금 많이 약하다라고 할 때는 서해 갯골처럼 인터벌로 나눠서 끊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방짜리 90초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끼 계곡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4초로 어느 정도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 돼 있고요. ND는 8 또는 16 두 가지를 사용해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4초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4초를 기준으로 해서 더 짧을 건지 더 길게 할 건지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렸죠. 네. 빗은 것 같은 느낌과 뽀얗게 솜사탕 같은 느낌의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00초 한방 ND 1000 메타 정보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오프라인 때 교육할 때 요 이작 사진 보여드리면서 제가 위치를 잘 기억 못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디냐면 황우치 해변입니다. 황우치 해변. 네, 여기가 가면은 거의 한 2km, 3km 정도 다 똑같이 이런 모양새로 되어 있어서 작가님들이 이런 분위기에 특별한 이런 촬영을 하실 때 조금 유용하실 겁니다. 자, 제주도에서 촬영할 때 마찬가지 남해나 제주도 조수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장짜리로 하셔도 충분하고요. 파도가 많은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인터벌로 하시면 조금 더 좋겠죠. 제주도에 여러 군데 포구가 많습니다. 보통 보시는 이런 제주도 포구의 모양새는 테트라포트하고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등대가 있는 포구 쪽 앞에는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어느 곳에 가시거나 비슷한 느낌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보시는 것처럼 15자짜리 16장, 보통 15초에 대략 한 10장 내외 정도, 16장을 이 사진으로 제가 좀 장수를 늘린 이유는 파도가 좀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길게 늘렸다가 바로 또 하지 마시고, 왜?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들어올 때, 세게 쳐 들어올 때 촬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포말의 높이, 이 뽀얗게 몽환적인 높이를 좀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10초에서 30초,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 범주 안에 들어오시면 되고, 한 장을 찍고 그 다음 찍는 거를 너무 바로 이어서 하지 마시고 좀 여유폭을 주셔야 여러 장을 겹쳐서 또 합성을 하셨을 때 몽환층을 두껍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교재에다가 다 메타 정보 표시해 드렸으니까 메타 정보 다시 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심에서도 촬영하는 이런 장노출일 때, 야간에 촬영하실 때 빈번하게 많은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 가시면 사람이 많죠. 길게 늘려서 촬영하시면 움직이는 피사체는 소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건물 형태의 장노출 야간에 촬영하실 때는 삼각대를 두시고 좀 길게 촬영하시면 깔끔한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일 때 우리 스트릿 포토 좌우로, 그 다음에 앞뒤로, 횡과 종방향의 셔터 스피드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초상권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말씀드렸으니까 메모 잘 하셨죠? 네, 그 부분 잘, 우리가 횡방향으로 갈 때는 보통 8분의 1초, 4분의 1초 이 정도. 그리고 종방향,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거나 멀어질 때는 한 스탑 정도 조금 더 길게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 횡방향일 때에는 8분의 1 또는 4분의 1, 이 정도가 초상권에 방해되지 않는 그 정도의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안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요약 정리 안내 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조류사진입니다. 조류사진, 새사진 촬영하는 테크닉. 카메라 설정이 조금 주를 이룰 겁니다. 특별한 딱 그 기존의 앞선 주제하고는 좀 다르게 카메라에 있는 AF 설정이라든가 초점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포착하는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오늘 월요일이니까 바로 목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